안녕하세요, 경월라입니다. 오늘은 제 소개 영상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지만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일찍 사회에 마주하게 됩니다. 일찍 사회에 마주하게 된 이유는 집안에 이제 가장이 조금 자리를 비우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사회에 나오게 돼서 일을 하게 되고 감당해야 될 사항도 많아지고 고등학교 나이니까는 아주 어린 나이죠. 뭔가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크지 않은 그런 시기부터 저는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모임 자리를 잘 갖는 걸 좀 두려워했었어요. 기피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얻어먹게 되면 제가 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제가 그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움츠러들게 되고, 그리고 저에 대한 생활 패턴은 거의 책으로 많이 하게 돼요. 왜 책으로 많이 하게 되냐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유일한 낙은 그 책에 있는 저자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경험을 갖고 싶으니까 원하니까 저도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제 마음은 좀 더 편해지고 그러면서 경험을 하나하나 얻게 되죠. 되게 많은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전 상황에서 그렇게 배웠던 간접 경험들이 저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돼주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경매를 접하게 된 계기는 경매에 대한 관한 서적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동산은 차입금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차입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활용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큰 거를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다른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금융 제도 사항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빠른 목표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을 경험하고 제가 갈구하고 찾게 됐고, 제가 납품하다 보면은 새벽에 많이 당기다 보니까 강남대로 나가게 되면은 차들이 별로 없겠죠. 새벽이니까. 화물차 끌고 나가서 수입차 매장 앞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좋은 차들도 보이고 좋은 아파트, 좋은 건물 많이 보이겠죠. 그중에 제일 먼저 닿는 게 차여서 제가 새벽에 그 매장 쇼윈도 앞에서 그 차량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저런 차량들은 제가 과연 소유할 수 있고 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에서 가격도 알아보게 되고 관심도 가지게 되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치를 가지고 제가 모의치를 얘기했었죠. 자, 그런 식으로 관심을 하나하나 가지고 가신다면 시작이 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좀 더 필요한 걸 찾게 될 거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일정 부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등기사항 전문증명서 상에 강제경매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 일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경매에 대해서 이 부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지식인을 통해서나 검색을 좀 더 자세히 해보시고요. 일단은 경매 치하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좀 편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관심 목적물을 항상 방문을 해요.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지 메모지를 꽂아 놓기도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질 않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니까 피하고 의심스럽고 이렇겠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면서 그 소유자를 만나게 돼요. 이거는 임의경매였던 거죠. 소유자 협의를 통해서 동시이행으로 경매 기입 등기도 말소하고 분양등도 말소하면서 그 전 주인을 임차인으로 앉히면서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바로 임대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부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강제경매는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이제 치아를 이제 원하시잖아요. 그럼 채권자의 동의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난제가 좀 발생하고 뭐 거절한다면은 그 채권자 연락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동의를 받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임의경매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미납된 이제 이자나 경매 진행된 비용에 대해서 납입을 해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말소하기 전에는 조건이 있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근데 뭐 설정된 채권 금액이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금액은 더 높으니까 이거는 취하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설정된 금액이 7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예납 비용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지연이자도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면서 사장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은 더 적습니다. 라는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경매를 취하하면 이 정도 예상 수익이면 서로 간에 맞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설명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동의를 받아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계기였는데요. 경월남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아요. 하나하나 팩트 있게 갈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께 다가서려고 하니까 항상 경월남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월남이었습니다.